자, 스케일이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어. 자, 스케일이랑 또 뭐야? 루브릭이야. 스케일이 무슨 뜻이 있지? 뭐 저울 이런 뜻도 있고 척도 이런 뜻도 있잖아, 그지? 무언가를 재는 거. 예시당초 저울이니까 뜻이. 여기서는 스케일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평정척도. 척도 중에서 이제 평정척도라는 뜻으로 쓰였어. 척도는 척도인 거야.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지금 얘가 자 스케일이 루브릭이랑 같이 왔어. 그리고 학생이라는 의미도 같이 왔거든. 그러니까 학생을 평가하는 척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스케일은 교육학 용어가 된 거지. 우리가 왜 똑같은 용어여도 경제학 지문에 나올 때 쓰이는 그 뜻, 그리고 교육학 지문에 나올 때 정확히 어떤 의도와 의미로 쓰였는지 조금씩 다르잖아, 그지? 여기서의 스케일은 척도인데 교육학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정척도라고 해서, 그러면 평정척도가 뭐냐?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척도겠지. 그런데 그건 루브릭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스케일은 어떤 느낌이냐면 평정척도는 그러니까 학생의 성취도가 어느 단계쯤인지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척도인데 룰럴, 척도 그 몇 센치인지 재는 룰럴 이런 말이잖아. 등급을 매기는 거 같은 거여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 그 태권도 할 때 흰띠, 노란띠, 검은띠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평정척도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스킬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이해하기가 훨씬 좋아서 먼저 설명을 했어. 루브릭도 척도야. 근데 약간 평정척도랑은 약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두 개가 대비돼서 나와. 그래서 루브릭과 대비돼서 나오는 평정척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스케일이 쓰였다. 그래서 이 평정척도와 루브릭은 필수적이래. 어디에 필수적이지? If students are to understand the progression of knowledge. 자, if가 쓰였네. 근데 여기서 if가 비동사 그리고 뒤에 보면 to understand라고 해서 같이 나왔다. 비동사랑 투부정사가.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B2 용법 중에 하나인데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 B2가 if랑 같이 와서 의도 뭐뭐 하고자 한다면 혹은 가정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B2 용법이네. 여기 딱 보이네. 학생들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인 거야. 무엇을? 지식의 진전을 얘가 얼마나 지식이 늘었나 발전했나 보고자 한다면. 그런데 어떤 지식의 진보야? They are expected to learn. 그들이 배웠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들이 학습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런 지식의 발전을 좀 이해하고 싶다면 스케일이나 루브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절로 쓰였어요. 왜냐면 미래가정법이라고 쓰였을 거면 차라리 그때는 if students were to understand 였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건절. 그래서 뭐뭐 하고자 한다면 그랬을 것이다. 선생님 조건절이라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서 쓰인 거잖아요. 그럼 주절은 미래해야 되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 사실, 우리가 일반적 사실, 과학적 진리 이런 거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지. 여기서는 어떤 거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 학생의 발전을 보고 싶으면 평정척도랑 루브릭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요. terms. 여기서 term은 무슨 뜻으로 쓰였겠니? 용어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왜냐면 스케일은 루브릭을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앞에서도 정의를 내렸지만. 스케일과 루브릭이라는 용어는 자주 어때? interchangeable, 상호 교환이 된다. 바꿔 쓸 수 있거나 혼용된다.
라는 의미잖아. 어차피 뭐 애들의 실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니까.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나오네.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뒤에 보통 나오지.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구분과 구별이 있다 이런 말이야. 첫 번째로 루브릭의 예를 들고 있어. 루브릭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첫 번째 루브릭 척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루브릭의 특징. 루브릭은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맡겨왔죠. 스페시픽이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왔고. 특화되는 경향이 있어. 어디에? 한 과제나 하나의 업무나 하나의 일,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의 과제에 특화된 경향을 보여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구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요. 만드실 수 있어요. 루브릭 척도를. 왜요? 검사하려고요. 검증하려고요. 학생의 성과를. 뭐에 대한 학생의 성과를? 어떤 특정한 글쓰기, 프롬프트, 유도, 질문, 에 대한 학생의 글쓰기 평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검사해보기 위해서 루브릭을 만들 수가 있대요. 예를 들면 어떻게? Like, describe your favorite animal and what makes the animal special. 묘사해래. 설명해. 너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고 무엇이 그 동물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설명하세요와 같은 어떤 특정 글쓰기 프롬프트에 대한 학생의 성과를 검증하려고 루브릭 척도를 만들 수 있겠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만든다. 교사가. 자, 여기선 간접 의문문이 쓰였고 make 목적어 부호. 그래서 여기가 항상 형용사여야 돼.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이 척도, 평정 척도는 이러한 루브릭보다는 더 일반적이야. 더 범용적이야. 그리고 설명한대. 묘사한대. 뭐를?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설명해주는 게 평정척도라는 거야. 자, 평정척도는 일반적이야. 그리고 애가 지식이 어느 정도 좀 발전했는지를 보여줘. 그런데 루브릭은 어땠어? 특정 과제에 특화돼서 딱 벌써 나오잖아. 우리 글쓰기 과제가 있어요. 이 글쓰기 과제는요,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겠어요. 그때 쓰는 척도라는 거야. 일반적 지식의 발전 그 자체를 본다기보다 이 글쓰기 과제에 대한 점수 매기기 척도가 되는 거야. 굉장히 스페시픽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평정 척도는요, 설명한다. 지식의 진보 발전을. 근데 어떤 진보야? 현재 분사가 이끌고 있죠. Reading up to 이어진대요. 어디로 이어지는 지식의 발전이야? 아주 명백한 이해. 뭐에 대한 명백한 이해? 컨셉 나오고 부연시. 우리 부연시가 뭐냐면 부력이야. 부력의 개념. 그래서 부력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이해로 이어지는 지식 발전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번엔 어떤 지식에 대한 발전이야? 또 이어져. 어디로 이어져? 이번엔 능력으로 이어져. 어떤 능력으로 이어져? To convert fractions into decimals. 자, convert A into B라고 해서 우리가 몇 번 나왔었어.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로. turn A into B로도 배웠었고, 그치? A가 B로 바뀌다. change A into B로도 배웠었고, transform A into B로도 배웠었지. 중요한 표현이네. fraction은 분수야.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분수를 소수로 바꿀 줄 아느냐? 이 지식이 너 발전했느냐,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상태를 묻거나, 부력의 개념, 너 부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에 대한 지식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발전을 설명해 준대요. 어떤 한 개념을 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거야. 이제 그 개념 속에서 만약에 과제가 있었던 특정 과제, 그래서 이 개념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쪽지 시험 테스트를 10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이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그 테스트에 대한 척도가 필요할 때 쓰는 건 루브릭이고,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볼 때 쓰는 건 평정척도래. despite가 나와서 despite는 전치사거든. 그런데 rubrics have their place. 선생님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럼 얘는 잘못됐네요. 그죠? 얘는 뭘로 바꿔야 되겠어? 선생님이 항상 접속사 뒤에 절이라고 했지. 얼도, 이분도 이런 아이들이랑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브릭이 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그만의 위치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루브릭이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The new art and science of teaching 이라고 해서 이탈릭치로 나왔어. 고유명사란 얘기야, 그지? 그런데 new art와 science of teaching은 어디에 집중하냐? 이 proficiency scales의 사용에 집중한대. 특히 학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 proficiency scale. 그럼 여기가 해당하는 게 뭐겠어? 이거 직역하면 proficiency 숙달도, 능숙도 이런 말이잖아. 숙달도 스케일스 하니까 평정척도. 자, 물론 루브릭이 이렇게 굉장히 딱 지위도 갖추고 있고 교실 내에서의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루브릭이 잘 쓰인다는 거거든. 신용할 만하고 사람들도 잘 쓰고. 그러나 지금 얼도가 붙었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학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숙달도 평정척도에 훨씬 집중하고 있다. 이탈릭치가 로스인 New Art와 Science of Teaching이 새로운 예술과 티칭의 과학. 자, 그러면 이 proficiency scales는 결국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스케일이야. scales, 그치? 평정척도.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 루브릭과 평정척도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었죠. 루브릭과 스케일스, 즉 평정척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읽으니까 마지막 결론이 어때? 평정척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우리 루브릭과 평정척도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볼까? 이게 글의 주제였잖아. 그럼 읽었으면 알 수 있어야 되잖아. 루브릭은 어때? 세부 채점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야. 아까도 스페시픽하다 했잖아.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한 채점북인 거야. 채점 기준표가 되겠지.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글쓰기 과제 우리도 맨날 하잖아. 학교에서 수행평가 하잖아. 발표 과제 하잖아. 등의 세부 과제. 어떤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밑에 하위 과제. 특정 활동에 쓰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그리고 뭐 체계적일 수도 있고. 또 어때? 단발성이야. 딱 그 과제에만 해당되니까. 그 과제 끝나면 끝인 거야. 그 뭐 우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영어 수행평가 SS기가 있었어. 딱 그때만 쓰는 척도인 거야. 그런데 우리 그 평정척도는 어때? 일반적 범용적 지식의 발달 정도를 확인해 보는 거였어. 그래서 루브릭보다는 덜 세부적이야. 좀 더 루브릭보다는 어때? 거대한 전체적인 성장 기준을 측정하는 척도. 그래서 뭔가 더 지속적이지. 루브릭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의 주제가 이 아이들의 교육적 성취도를 평가할 때 쓰는 척도인 루브릭과 평정척도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쓴 글이었어.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네.